여러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 파티에서의 한순간, 술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실수로 인해 절망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아, 올해 20살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 대형 금융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느릿느릿하고 평화로웠죠. 그래서인지 이곳 서울의 빠르고 바쁜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집안입니다. 저는 막내딸로 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서울에 와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회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저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저를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만든 날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다시 찾고 더 강해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김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제 진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1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회사에서 퇴근한 뒤 나는 동료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저무식 대리님의 송별회였습니다. 회사에서 10년이나 근무한 베테랑이 떠나는 날이라 분위기는 다소 특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런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즐기는 건 내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인턴으로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려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몇 잔만 마시고 금방 집에 가자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함께 가던 지원이 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에 있는 트렌디한 바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네온 조명이 반짝이는 어둑한 실내는 복잡하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언니가 내게 롬아일랜드 한 잔을 권하며 웃었습니다. 한 잔만 마셔봐. 별로 세지도 않아.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나로서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무식 대리님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대리님이 큰 프로젝트를 밤새워 성공적으로 마쳤던 일화를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커피 머신에 핸드폰을 빠뜨렸던 웃지 못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나도 함께 웃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으면서 술잔이 비워질 틈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언니가 내 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다 같이 즐겨야지. 결국 나는 2잔, 3잔, 그리고 그 이상을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온 조명이 반짝이고 음악이 울리는 바의 분위기가 점점 나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농담을 던지는 나 자신을 보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린 듯 평소 억누르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순간 나는 단지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선을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원이 롬아일랜드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딱 한 잔이야. 괜찮아.
그녀는 부드럽고 약간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딱 한 잔만 더는 마시지 말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차갑고 상쾌한 칵테일 잔을 들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살짝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생각보다 더 기분 좋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맛본 술인데도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알코올 향이 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강도에 살짝 취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지원을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맛있다. 무심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 지원은 바로 겸을 들고 제 잔에 다시 술을 채웠습니다. 맛있지? 더 마셔봐. 오늘은 파티니까 마음껏 즐겨도 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바에서 그녀의 말은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딱 한 잔만 더.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두 번째 잔을 들고 살짝 맛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첫 잔보다 더 달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속 마시라고 유혹하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바의 분위기도 점점 더 활기차게 변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는 시계를 슬쩍 보았습니다. 이미 8시가 넘었지만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봐봐, 내가 말했잖아. 너도 좋아할 줄 알았어. 지원이 잔을 들며 제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테이블 위에 잔이 비어도 금세 다시 채워지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잔은 어느새 세 번째 잔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의 조심스러움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해방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의 신중하고 조용한 모습은 사라지고 저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여행 중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몸을 감싸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도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즐거움과 순간의 해방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이제 그만해.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시끄러운 음악, 떠들썩한 웃음소리, 그리고 어지러운 조명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딱 조금만 더. 괜찮아. 이번에는 무언가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희미한 느낌과 함께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동료가 얘기하는 도중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빵을 만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빵이라기보단 돌에 더 가까웠어요. 저는 스스로 너무 웃겨서 웃음이 터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나이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며 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정우식 선배님, 진짜요? 24시간 동안 일하셨다고요? 대단하세요. 근데 커피를 얼마나 드셨길래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밤새 한 번만 못 자도 좀비처럼 돼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며 말했지만 상대방의 미묘하게 굳어진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제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원이 제 손을 슬쩍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아야, 너 괜찮아? 지금 좀 과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즐기는 날이잖아. 그냥 재미있게 놀면 돼. 그 순간 저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중함도 자신감도 아닌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 자신을 던져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내 시선은 우연히 정연석 대리님과 마주쳤습니다. 정연석 대리님은 회사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존재감 넘치는 선배였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수트,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은은한 미소까지.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묘한 무게감과 매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나는 대리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나 사무실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느낀 건 그는 단순히 뛰어난 업무 능력만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리님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세심함과 품격이 느껴졌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술자리에서 그는 동료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술기운이 점점 더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걸까? 그의 존재는 마치 강렬한 빛처럼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따라가는 나방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나에게는 끝없이 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내 감정은 더욱더 뒤죽박죽이 되었고 그의 차분한 태도와 따뜻한 분위기가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한 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 이건 너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 아니면 언제 말 걸어볼 수 있겠어? 조금만 용기를 내보자 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결국 나는 두 번째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술잔에 손에 든 채로 조용히 일어나 그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만이 나를 이끌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이후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정연석 대리님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술기운에 머리가 어지러질했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도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에 든 칵테일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조금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대리님, 정말 멋지세요. 결혼 안 하셨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대화들이 순간 멈췄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한 말이 농담처럼 들리게 달았지만 이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정연석 대리님의 아내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는 그녀를 보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몸은 멈추지 않았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당황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다. 별거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 말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는 알 수 없었다. 정연석 대리님은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주변의 어색한 침묵과 더불어 나는 내 행동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느꼈다. 그 순간 대리님의 아내가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나를 향한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에는 불쾌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말없이 얼어붙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쓴웃음을 지으며 어색한 삼원을 무마하려 했지만 모든 행동이 오히려 삼원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내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정직하게 사과하고 물러나기보다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최민호 부장님이 나타났을 때 이미 삼원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장님은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술기운에 머리가 멍했지만 그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부장님은 나를 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수아 씨, 지금 바로 집에 가세요. 더 나빠지기 전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허술하고 자신감 없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흐릿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저말로요. 나는 무슨 말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지만 부장님의 냉정한 시선은 더 이상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돌려나가려고 할 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서투름 때문인지 나는 테이블 다리에 다리 걸려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모두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후 작은 속삭임과 옴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방금 넘어진 거야? 세상에, 저게 정말 실화야? 믿기지 않네. 나는 몇 초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닌 호기심, 심지어는 경멸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리에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었을 때 바로 앞에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너 괜찮아? 그녀가 조용히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을 안심시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힘겹게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리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바닥에 짚고 간신히 힘을 주어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미끄러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더욱 짓눌러 왔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허리를 굽혀 나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해. 그녀가 속삭이며 나를 부축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을 숨기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단단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 순간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 같았습니다. 마침내 일어서게 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부분이 살짝 더러워진 치마를 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정리하려 했지만 내 모든 동작은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변에 있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내 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우리 나가자. 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주변의 시선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지원에게 몸을 맡기고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마치 온 세상의 수치심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고 참원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말들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집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혼란과 부끄러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술집 바닥에 엎어져 있는 내 모습은 분명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럽고 어색한 순간으로 누구도 원하지 않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시끄러운 파티에 찍힌 커다란 물음표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파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어젯밤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 어둑한 조명, 커다란 목소리, 그리고 내가 바닥에 쓰러진 순간까지. 그 장면들이 마치 느린 속도로 재생되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와 알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지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어제는 일찍 집에 갔어야 했는데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마주해야 할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동료들의 인사도 따뜻했던 미소도 사라지고 대신 묘한 점적과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향해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몇몇 동료들이 나를 힐끔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나가자마자 고개를 모으고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과 비난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야. 어제 술자리에서 저랬대. 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냥 나올 수 있지?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쩌면 빠르게 지나가면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습니다. 자리로 앉아 컴퓨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입력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까지도 모두 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처음으로 고립이라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공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웃음소리, 모든 속삭임이 내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나는 정현석 대리님의 아내가 인사팀에 점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 술집을 나섰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갔고 며칠 뒤 나는 징계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형광등 아래 모든 것이 차갑고 엄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온몸이 떨렸고 긴장감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에는 최민호 부장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나는 아마 해고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어떤 관용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담점을 섞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김수아 씨,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회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도 심각한 불편함과 상처를 준 행동이었습니다. 본인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해고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실수에서 배우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달 동안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할 기회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수아 씨,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장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수치심과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을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적어도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내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도, 지원과의 연락도 모두 끊은 채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조용한 고향의 공기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마주했다. 약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 무엇보다도 이런 나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고향에서의 첫날들은 조용하면서도 무거웠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기억은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술자리에서의 행동, 차가운 시선들, 속삭이는 듯한 비난의 말들. 그것들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수아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거란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그 말은 내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고 숨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감정 조절 수업을 신청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낯선 환경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나처럼 감정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수업에서는 호흡법을 배우고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했다. 또 각자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혀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 수업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최민호 부장님의 말을 떠올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처럼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력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고향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회사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약한 김수아가 아닌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고 어떤 어려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내가 될 것이라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익숙한 키보드 소리, 바삐 움직이는 동료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만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저지른 실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은 내 귀에 멈추지 않고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시선과 말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아 책상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관리자인 최민호 부장님에게서 온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세요. 나는 잠시 멈춰서 화면을 응시하며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었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리며 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세요. 그 말은 단순히 일을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나의 실수와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 대신 결단력이 가득 찼습니다. 맞아요. 나는 증명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눈을 뜬 후 나는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앞으로의 업무와 목표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 짧은 문자는 나를 향한 요구였고 동시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실수로 점이 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필요한 이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다름 없이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준비했고 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 씨,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 나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신뢰를 얻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조금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실수는 나를 가르쳤습니다. 단지 업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직면하는 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요. 이제 나는 약한 김수아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줄 알고 끊임없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